네, 매주 수요일 놓치면 안 되는 글로벌 이슈를 저격하는 시간입니다. 저격이라는 단어와 참 잘 어울리는 이분 모셨습니다. 글로벌 스나이퍼. 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자리하셨네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장님 오시는 그날 새벽에 꼭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일이 터진다고요. 이번에 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라는 소식도 7년 만에 급등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한번 충격을 받았었는데 새로울 것 없는 이슈인데 뭔가 더 강화돼서 다시 한번 나타난 느낌이에요. 이 금리 이슈부터 좀 짚고 갈까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은 미국채 수익률 다뤄야죠. 네. 왜냐? 지난 우리 2월 달에 증시가 이렇게 급락할 때도 미국에서 뉴욕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올랐던 그 레벨은 소위 말해서 기술적으로 또 시장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차트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 흐름이에요.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 일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서 자, 새로운 고점이죠.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한 6개월 정도 중에서는 새로운 고점인데 네. 이 레벨이 왜 지금 3.05%를 넘었다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은 이 무렵이에요. 이 무렵이 2013년 5월부터 6월 초까지 있었던 그 당시 테이프 텐트럼 버냉키 의장 입에서 연내 QE 축소 이 소리에 그때 국채 수익률이 막 급등을 했고요. 그때 뭐 빌 그로스 같은 경우에 30년 넘게 이어졌던 채권 강세장이 끝나네 마네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렇게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다가 이렇게 크게 보시면은 쌍바닥 치고 이제 도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끄었던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것들, 소위 말하는 저항선이죠. 올라서고 나면 다음번에 밀릴 때는 여기서 또 받쳐지고 또 한 번의 고점을 또 한 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연결했더니만 또 올랐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멈추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선과 지난번 2013년 말까지 있었던 이 테이프 텐트럼 시점에 고점을 올라섰던 이 장 이후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이 국채 수익률이 올라섰다 하니까 네. 또 하나 더 보실 것은 이렇게 이 달러 인덱스 보라색 보시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 최근 한 며칠 한 5일 가까이 주춤하는 것다가 어제 올랐죠. 네. 국채 수익률이 끌어당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 하고 브렌트유도 올라가고 있죠. 여기다가 지금 달러 강세에 유가까지 오르고 금리까지 오른다. 소위 말하는 지금 금융 환경이 긴축되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이 한 며칠 뭐 쉴 새 없이 올라오던 뉴욕 증시가 어제 이렇게 주춤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오늘 아시아장까지도 전체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조금 후드려 맞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표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또 미 연준 관계자들이 매파적 발언을 한 것이 결국 이번 국채 수익률 급등의 뭐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럼 경제 지표가 이 4월 소매 판매 증가에 따라 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확연하게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번 주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간에 가장 주목했던 특히 월가에서도 주목했던 게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4월 달 소매 판매 우리가 리테일 세일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인데 자, 이겁니다. 지난 3월 이 MOM이니까 월간 전월비. 네. 전월비인데 지난 3월 달에 즉 2월 달 대비 0.6% 소매 판매가 월간 0.6%니까 이거 큰 거예요. 0.6%씩 1년 쭉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12 같으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이니까 이것도 놀라웠는데 이게 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여유를 갖고 찬찬히 했더니만 그 전월께 더 좋아졌는데 이쯤 되면 소위 말하는 역기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월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이번 달은 조금 퍼센테이지로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건데 시장 컨센서스를 갖다가 거의 맞췄습니다. 거의 회복했고 0.3%. 이렇게 좋으네. 또 하나 월가가 놀랐던 것은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로 다가왔던 것은 최근처럼 유가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이른바 갤런당 3달러라고 하는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3달러야? 마치 우리가 2,000원 넘어가면은 주유소 들어갔다가 막 나오잖아요. 네.
예,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소매 판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좋단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당장 뭐로 연결되었느냐? 그렇다면은 또 잠잠해졌던 야, 연준이 또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니야? 4번 올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다면은 미국 경기는 뭐 아직까지 끝물이든 뭐든 간에 계속해서 좋으네. 인플레도 살아날 수 있겠네. 뭐 그런 상황에다가 계속해서 이번 주 막 돌아가면서 막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만 연준 관계자들도 뭐 점진적인 금리 인상 그 레토릭에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소매 판매 의외로 좋았습니다. 자, 소매 판매 좋았으면 주식도 가야죠.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이렇게 좀 쪼여든다는 느낌. 금리, 미국 최수익률로 대변되는 금리가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그다음 달러까지 강해지네. 어쨌거나 달러가 강해지면은 증시는 추이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결국 93을 넘었거든요. 미국 최수익률 3% 확실히 올랐었느냐? 93일 하고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3 저항에서 돌파되느냐 했는데 돌파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조금 아하 하면서 좀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방에서 뭔가가 이 투자자들을 밀고 들어오며 압박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 오늘 또 하나 큰 게 여기도 써 있는데 남북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체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렇게 한반도 정세 관련한 또 미국에서 나오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조금 국무장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비해서는 좀 급은 떨어지고 조금 존재감도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 양쪽에서 폼페이오 소위 말하는 당근 존 볼턴 채찍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쭉 봐왔던 북한이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싶었는데 결국 터졌어요. 네.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남북 고위자급 회담 연기한다 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결국 북한의 김계관 외무상 제1부상이죠. 그러니 볼턴하고 격을 맞춘 거예요. 네. 볼턴하고 격을 맞춰서 한마디 했죠. 한마디 해서 이제 결국 이렇게 그냥 털도 안 뽑고 먹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뭐 너희들 자꾸 하는 게 홀라당 다 가져가겠다. 미국으로 다 핵무기까지 다 가져가겠다. 그런 이후에 보상을 하는데 그것도 원조 차원도 아니고 국제 자본들이 들어와서 어쨌거나 북한을 번영시켜 주겠다. 그거 어떻게 장담하냐. 남을 많이 속여본 사람들은 남한테 속는 것도 잘 안 속습니다.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죠. 다 자기 기준에. 저가 했던 말 쑥쑥 이렇게 시건했는 게 역사인데 자기들보다 조금 더 또라이급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은. 저 양반 나중에 약속 지킬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CNB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threaten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하는 것이 조금 외신들의 오반가 싶었는데 결국 김계관 관련한 보도로서 북한은 일단 제동을 걸었고 끌려가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오늘 대북 경협주들 뭐 된소리를 지금 맡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일이죠. 생각보다 사실 이게 또 갑작스럽게 등장한 악재인데 문제는 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뭐 또 하루 사이에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불확실성으로 더욱더 투자자들을 좀 괴롭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과 환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네, 뭐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같이 한번 보시죠. S&P 500 그동안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 해왔던 결국 이 선을 갖다가 올라섬으로 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었던 시각 아직 좀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MACD가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매수 국면에서 꺾이고 있는 스토캐스틱이 이길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애플도 한번 보시죠.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게 제일 제 눈길을 끕니다. 즉 지난 1분기 동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같은 데서는 한 1억 5천만 주 넘게 팔았어요, 애플을. 반면에 워렌 버핏은 샀습니다. 한 절반 가까이를 샀습니다. 누가 이기는 게임일지 궁금하고요. 우리 이 선입니다. 우리는 251선, 코스피. 이게 지금 지지되느냐, 이번에도 이 싸움이 되겠고 환율은 결국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장은 조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투자자들 매수 주체 보면은 정부가 많이 사고 있어요. 뭐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그쪽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환율도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우리 뭐 기업체들 내고가 됐건 거주자 외화예금이 됐건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당국에서 어쨌거나 지수나 환율을 갖다 좀 관리하는 느낌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계속해서 바깥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촌철살인 한마디 한다면요? 네, 고민 좀 했는데요. 네. 미당 선생의 그 시에서 함수 가져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울어야죠. 예, 많이 우려야 되죠. 예, 많이 우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북 관련한 이런 것에 있어서 저 식구를 한번 생각하시죠. 소쩍새 한두 번 울어갖고는 국화꽃이 안 핍니다.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될 때입니다. 고통과 인고의 망울이 조금 물려 있을 때 그런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빛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이 끝에서 시간을 좀 많이 쓰면서 클로징을 제가 맡게 됐네요. 탐나는 주식 2PM 내일 이 시각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이슈 들고 올 거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